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은 운동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근골격계가 수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주고 또 펴주고 부드럽게 당겨주는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만유 인력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체도 인대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비틀어 주거나 또 이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맨발 걷기와 같이 병행하면 좋은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가라고 합니다. 요가는 몸을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요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좀 몸이 뻣뻣한 그런 체질이라서 그런지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주 어릴 때 합기도를 배웠던 것, 군대 가서 태권도를 배웠던 것 외에는 이제 격투기 종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고요.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반에는 미술부에 들어가서 미술을 취미로 그쪽을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는 약간 거리가 먼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인생 운동을 찾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만 하다 보면 근골격계가 통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아직도 근골격계가 좀 묵직하고 좀 아프다. 좀 발바닥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뵐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좋아지지만 또 신체마다 사람마다 각기 특성이 있거든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나 체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이고 두 번째가 요가인데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 몸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또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릴렉스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맨발 걷기와 병행하면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생뚱맞지만 뜀박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뛰지 않는다면 제가 지난 봄에 5000m 벚꽃 마라톤 건강 달리기 마라톤은 아니죠. 5000m까지는 5km니까 그것이 도전한 적이 있는데요. 약 한 몇 주간 하루에 400m 트랙을 5-6바퀴 정도 돌면서 한 2km 정도를 매일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또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또 대회 날 갔는데요. 근데 5km를 한 번도 안 쉬고 그 더운 날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를 했는데요. 한 2-3km를 뛸 수 있는 연습량이면 실전에는 도파민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때문에 대 이상을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심리가 함께 뛰면 경쟁 심리라든지 욕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추월하는 짜릿함을 느끼게 되고 또 더 의욕이 또 새로운 힘이 막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반환점을 돌 때 좀 걸어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막판까지 스퍼트를 해서 완주를 했던 기억은 제게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해보니까 무릎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무릎 보호대 이렇게 필요하면 발목 보호대나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착용하시고요. 처음부터 체격이 좋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면 그 달릴 때 하중은 몇 배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나 발목 보호대 같은 것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또 달리기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몸에 활력이 돕니다. 땀을 빼고 심장이 이제 박동을 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노폐물이 싹 다 제거가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달릴 때 어느 정도 달리면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것을 참고 달리면 어느 사이에 그 통증이 무뎌지고 아프지 않게 됩니다. 또 한쪽 옆구리가 막 아픈데 조금 더 달리다 보면 또 옆구리가 어느 사이에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42.195나 하프 마라톤을 뛰시잖아요. 그분들은 참 대단하신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4점을 몇 번 넘은 기록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경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m를 뛰는데도 단련되지 않는 몸으로 뛰어보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프고 또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뛰어보자 하면 어느 사이에 그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다가 신발 신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신발 신고 가볍게 러닝을 달리기를 해보시면 체력도 좋아지고 심폐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심장도 튼튼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실 때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의욕만 앞서서 한순간의 실수로 또 무릎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식이요법도 하시고 체중도 조금 줄이시면서 이제 달리기를 병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이후에는 반드시 맨발 걷기로 쌓여있는 노폐물과 활성산소, 젖산물질, 피로물질들을 또 중화시키고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그 중에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를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발을 떼면서 올라갈 때 팔을 앞으로 뻗고 내려올 때 발끝으로 발을 충격을 완화하면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로 딱 닿는 형식으로 이렇게 뛰면서 하는 스쿼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른 자세로 기마 자세로 15번만 해도 처음 하시면 숨이 가쁩니다. 근데 한 2분 쉬다가 또 15번 하고 또 2분 쉬었다가 15번 하고 그러면 45번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그 정도만 해주셔도 이 하체 근육이나 심폐량이나 심장도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루 할 때하고 이틀 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호흡량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창틀에 먼지가 쌓이듯이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손 체조입니다. 국민 체조를 하죠. 과격하게 콱콱콱 무리하게 막 가슴을 젖히거나 관절을 쿵쿵거리거나 그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느렸다가 폈다가 오버했다가 하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텐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갑자기 착착 하면 찢어지거나 터지기 좋거든요. 그래서 몸을 건강할 때 잘 관리하셔서 이 마치 찰고무가 착착 늘어났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펴졌다가 할 때도 그 탄성을 잊지 않은 것처럼 몸의 회복 탄성을 기르려면 근육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운동이냐 하면 며칠 전에 배운 운동인데요.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와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왜 앞으로 숙어지고 목 디스크가 오느냐, 머리가 상당히 무게가 많잖아요. 가슴을 활짝 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어지고 무게중심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니까 목이 뒤쪽 인대나 근육이 손상이 가고 항상 긴장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고치고 싶다면 가슴을 항상 활짝 펴고 성악가가 마치 노래할 때처럼 그렇게 걷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활짝 펴고 가슴을 활짝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목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슴을 이렇게 숙이면 아무리 목을 들려 해도 목은 거북목이 됩니다. 때문에 항상 가슴을 활짝 여시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발 걷기가 속도를 빨리 하려고 생각하면 이 자세가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충분히 자세가 이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슴이 쫙 열려서 걷지만 허리도 펴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히 앞으로 몸이 숙여지고 목에 뒤쪽에 무리가 가고 또 오십견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어깨가 좁아지고 쪼그라들어서 이제 연세가 들수록 쪼그라진 것들을 자꾸 펴주고 또 늘려주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운동이나 오십견의 운동을 맨손으로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약간 탄력이 있는 허리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무 밴드 같은 걸로, 아니면 수건도 살짝 늘어나는 스판 재질의 어떤 수건이나 또 이런 것들을 딱 양손에 쥐고 목 뒤로 또 허리 뒤로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가슴이 확 뒤로 젖혀지고 또 팔도 뒤로 확 넘어가면서 탄력이 있으니까 또 근력 운동도 됩니다. 그래서 맨손보다는 수건이나 탄성이 있는 어떤 끈을 가지고 밴드를 가지고 이제 허리 운동이나 또 뒤에 오십견 어깨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탄성 밴드를 가지고 또 좌우로 당기기 하면 또 팔 근육이나 가슴 근육도 좋아지니까요.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맨발 걷기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은 운동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운동하실 때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병행하시면다면 너무 좋겠다 싶고, 또 끝으로 반전치기 여러분 아시죠? 배꼽 아래에 그 밑에 보면 남자는 전립선이 2cm 안에 들어있고 방광이나 신장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안에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 부위를 퉁퉁퉁 치면서 걷는 것도 맨발 걷기 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퉁퉁퉁 치면 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전립선이나 신장이나 이런 쪽에 혈액이 팡팡팡 돌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골반 있죠. 골반 사이 틈 양쪽 앞쪽으로
통통통 그 부분은 하체에 있는 하수구입니다.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거든요. 그 부분도 단전 양옆으로 골반 쪽으로도 통통통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하수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상체의 하수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도 한 번씩 이렇게 퉁퉁퉁 들어서 쳐주십시오. 그쪽에 겨드랑이에 찌꺼기가 흘러가는 배수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취침 전에, 취침 이후에 기상해서 가볍게 두드려주거나 주물러 주시면 또 면역력에 또 상당히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이것도 맨발 걷기 하면서 겨드랑이를 한 번씩 퉁퉁퉁 주물러 주거나 또 퉁퉁퉁 쳐주시면서 하시면 또 일거양득의 맨발 걷기와 병행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양치질을 하고 난 후에 치간 칫솔 사용하기. 그러니까 기존에 확고한 습관에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을 덧붙이는 것. 그것은 아주 쉽게 습관화할 수 있는, 뇌가 수고하지 않고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또 맨발 걷기 하시면서 좋은 운동 습관을 하나씩 붙여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맨발 걷기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습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